네, 오늘은 인권연대 오창희 국장님 모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지금 방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덕수 탄핵하지 말라. 경제가 굉장히 큰 악영향을 받는다. 고난대행에 대한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다. 탄핵 소추를 재고해달라. 국회에 요청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최상목 이 발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를테면 예.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를 국회가 진행하려고 할 때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네. 거기에 두 명의 부총리와 국무위원들을 대동시킨 상태에서 네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 예. 탄핵하지 마라. 예. 꼭 기자회견 한 거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경제 논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뭐 개장하자마자 그냥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뭐 1,478원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 다시 올라갔어요 또.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 경제 불안정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물론 미국 트럼프 정권이 이제 출범하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아이고 1,478원 40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8원이니까 오늘 뭐 얼마까지 갈지도 모르고 이게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외환 기금이 쏟아 부어질 텐데 지금.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리더십이 흔들렸어냐? 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덕수가 뭔데? 그러니까 시장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국민도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 이 국면이 해결되라는 시장의 요구, 국민적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한덕수가 목리를 부려가지고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임명했으면 그만이에요. 네. 그건 심지어 보수 언론도 사설을 통해서 임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목리를 부린 거예요. 뭐 저 깊은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네네네. 여야 합의를 통해서 가져와라는 엉뚱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시장이 더 불안정해진 겁니다. 네. 그럼 한덕수 체제로 계속 가면 어떠냐? 더 불안하죠. 그럼요. 최상목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금 최상목이 그런 얘기를 제가 또 들었어요. 뭐 이미 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 접하셨을 얘기인데 장성철 씨라고 이제 보수평론가 그분 말씀은 최상목은 이 엄청난 부담 결국 이제 만약에 민주당 장단에 맞출 경우에는 보수 쪽으로부터 비난을 또 받게 될 텐데 그에 대한 중압감 또 그렇다고 민주당이 국회 절대 다수당인데 이쪽의 의견과 반하게 한덕수처럼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이 집 경제까지 폭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장성철이 한 얘기는 그만두지 않겠는가. 한덕수가 결국 탄핵되면은 본인은 그만두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전망인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내각 전체를 탄핵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 네. 본인도 만약에 한덕수가 그렇게 대행이 탄핵된다면은 대행 자리에서 탄핵된다면 본인한테 넘어오는 거 본인 안 받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따라간다면 내각 예. 전체를 탄핵한다는 건 네. 국정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대행을 해줘야 될 최상목이 스스로 사표를 내버리면 네. 국정 안정성을 더 해치는 거잖아요. 네. 국정 안정성이라는 건 일종의 도구 아닙니까? 예.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고 국민들의 삶도 도모하겠다는 건데 그럼 말과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은 거로 보는데 네. 문제는 여기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니 대통령과 그 친위 세력이 국회의원까지 살상할 계획을 세워놓았다면은 이건 진짜 말도 안 거 아닙니까? 최상목이가 나는 못 맡겠다고 그만두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지 않나요? 네, 그 사안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기 부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아예 이참에 이 내각은 다 이제 내란에 때가 묻은 내각이니 그야말로 그들을 다 부정하고 뭐 입법부가 대신해서 국정 운영할 방법은 없을까요? 없죠. 현재로서는 없죠. 없어요. 네, 현재로서는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야 예. 그 다음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윤석열이가 하야하는 건데 뭐 그래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죠. 제로에 네. 수렴되고요. 아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얘기했습니다. 남태령 수백 미터 지하에다가 뭐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다 체포해가지고 그 안에 넣어서 어떻게
격리할 것인가.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옷을 다 벗기고 몽둥이질을 하면서 짐승으로 만들 것이다. 요 2, 3일 동안에 그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충격받아서 네. 며칠 동안 정말 그 트라우마에서 아이고, 헤어나오지 죄송합니다. 못했는데 네. 별 말씀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백령도로 데리고 가는 길에 바닷물에 그냥 수장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야, 이 새끼들의 이 상상력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의 얘기는 다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이를테면 노상원이라는 사람의 수첩에 사살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실제로 내란 친위 구테타와 연관이 있는 건지 네네. 자기의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을 자기 수첩에만 적어놓은 건지 아니면 실행 단계로 갔는지 이게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네.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하는 게 있고 예. 경찰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경찰 수사는 너무나 웃긴 게 예. 전광 석화처럼 예.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했죠. 적이네. 네네. 뭐 말하자면 그래서 뭐 근사해 보이지만 그 다음에 경찰 내부를 향한 수사는 예. 전혀 진행하지 않았어요. 아, 두 사람이 다 십자가 지고 가시라. 실제로 저도 오늘 아침 신문에 그런 칼럼을 썼는데 경향신문에. 예. 국회에서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가로막은 건 군대이기보다는 경찰이었거든요. 네네네. 군대는 짐짓 멈칫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용감무쌍한 군인들이 네네. 시민들이 막으면 막혀줬고 밀면 밀려줬거든요. 예. 근데 경찰은 어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시민들이 밀면 밀려주지 않았고요. 철통봉쇄를 했어요. 예. 그래서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모든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 들어가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당장 이준석 동영상만 보더라도 왜 막냐고 막 소리 버럭버럭 질렀잖아요. 이준석은 그리고 안 들어갔지만 예, 안 들어갔어요. 네, 담 넘어 들어갔어요. 그게 이준석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네네. 경찰이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내란에서 중요 임무에 종사했거나 예. 적어도 보조적인 임무를 한 거거든요. 예. 형사처벌 대상자입니다. 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 지금 아주 중요한 열쇠를 쥔 사람이 누구냐면 박종준입니다. 예. 대통령 경호처장인데요. 예. 이 사람이 경찰관 출신이에요. 예. 경찰에서 경찰청 차장까지 지냈습니다. 예. 지금 적법한 헌법과 법률의 절차가 진행되는 데 있어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굽니까? 경호처잖아요. 경찰이에요. 아, 경호처. 경찰 앞에 경호처 앞에 경찰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풀지도 못하잖아요. 사실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그 네. 방해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면 되는데 네. 경찰청의 공무집행을 경찰청의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방해하고 있는 거고 그 뒤에 경호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살, 뭐 백령도 가서 뭐 버려버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수사기관들에 의한 이런저런 피의 사실은 네, 사실 믿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더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더 끔찍한 현실을 목도할 수도 있지만 네. 검경이 수사해서 안 된다는 건 국민적 합의라고 봅니다. 네. 특검을 빨리 해야죠. 아, 검찰보다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당장은 그렇죠. 당장은 검찰보다 좀 낫지만 네. 경찰 수사도 들여다보면 네. 제 식구 감싸기로만 네. 반복되고 있다. 그치고 있다. 네. 결국에는 진실이 다 드러나지 아니,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예.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의 밤에 예. 윤석열을 만나서 저녁을 먹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걸 국회 나와서 거짓말하잖아요. 예. 그 다음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 대통령이 종이로 된 지시문을 줬다는 거예요. 예, 뭐 예. 하라고. 예. 그런데 집에 와서 자기 아내 앞에서 그걸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상하다. 예. 이게 누구를 통해서 나온 겁니까? 경찰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예. 경찰을 통해서 자기네 수장인 조지호가 예. 그래도 양심은 있었다. 예. 그래도 내란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만들기 위해서 밑자락을 까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속했다. 네네. 예. 아니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상하다고 그러고 네. 지시문까지 줬으면 이건 정말 아주 중요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찢어버려요? 증거로 제출을 해야지. 그렇지. 그다음에 왜 자기 양심을 자기 아내 앞에서만 보여요? 글쎄 말이야. 자기 양심을 경찰청에 들어와가지고 기자간담회라도 해서 밝히면 되잖아요. 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경찰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
이야기, 검찰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마사지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검찰은 검찰 개혁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들이 유능한 수사기관인 것처럼 네. 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씩 곱씹어 봐야 된다. 중앙선관위 그 서버를 네. 이제 확보하려고 선관위를 침탈한 이후로 검찰이 그 나머지 일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증언 갖고 경찰 국수본이 검찰을 치고 있고 검찰은 국수본부장이 이거 뭔가 내란에 있어서 관여를 한 흔적이 보인다 해서 검찰은 또 국수본부장을 수사하고 있고 검경이 서로 지금 멱살 잡고 싸우고 있습니다. 네. 이 국면을 어떻게 보세요? 얼핏 보면 뭐 괜찮은 국면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서로 견제하고 예. 서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인데 예. 가장 큰 문제는 검찰에는 수사권이 없다는 겁니다. 수사를 할 수 없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란죄는 자기네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직권남용이란 걸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네. 내란이란 범죄가 큰 거예요. 내란은 사형 내지 무기징역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 범죄고 예. 형법에서 제일 앞머리에 세우고 있는 범죄인데 예. 그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니까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는 잘못이 보여요. 그러나 내부는 보이지 않아요. 네. 이런 수사기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모든 잘못은 검찰만 했나요? 모든 잘못은 국방부의 군인만 했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국방부가 많이 움직였고 경찰은 훨씬 더 능동적으로 움직였고 네. 검찰도 움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 어떻습니까? 최소한 이들 중요 국가기관들이 전부 내란을 적극적으로 동조한, 최소한 동조한, 아니면 주도한 세력이거든요. 예, 그럼 예. 이들을 어떻게 심판해요? 그렇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해요? 예.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특검 문제를 한덕수가 목리를 부리면서 차일피일 네. 법적 시한이 다 되도록 지금 아무 결정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그 이전에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겠다고 예. 땡깡을 부렸잖아요. 예, 예. 이게 중요한 현실입니다. 어떡합니까? 진짜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요, 진짜. 어떻게든 그래서 윤석열이는 시간을 버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본인에 대한 탄핵 심판은 물론 형사 처벌도 피하려고 하는 그 꼼수를 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범죄자들의 아주 중범죄자들의 이런 이 망측한 사법방해 이거에 우리 민주주의가 뭐 아무런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속수무책의 상황이라는 점이 너무나 참 원통합니다. 속수무책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물론 어떻게 백주대낮은 아니군요. 전혀 네. 밤이었고. 밤에. 내란이 일어나고 뭐 예. 어떻게 계엄이 다시 진행되냐 이런 게 충격적이긴 하지만 예. 대한민국이 이 정도 위기도 극복 못할 나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저녁 광화문이 그랬어요. 네. 자, 한덕수가 이제 땡깡을 부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급하게 오늘 저녁이라도 한덕수에 대한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불과 2시간 공지됐는데도 저도 현장에 갔거든요. 네. 한 2, 3천 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였어요. 90%는 물론 20, 30대 여성이었고 예. 이분들이 광화문에서 그야말로 희망의 빛을 밝혀줬습니다. 네. 그다음에 집회가 마무리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삼청동으로 가더라고요. 글쎄 말이야. 삼청동이 총리 공간이 있는 데거든요. 네네. 한덕수를 체포하겠다는 거야. 실제로 체포는 불가능하겠지만 예. 체포하고 싶은 마음이야. 너도 체포돼야 돼. 예. 너도 내란을 같이 그럼요. 벌였잖아. 예. 라는 시민적 함성이 삼청동에서 울려 퍼진 겁니다. 이 힘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굴까요? 없어요. 총칼을 들고 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예. 못 이겨요.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예. 지금 또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한덕수가 국회에서 탄핵 표결을 해서 의결이 되면은 직무정지를 수용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거 빤한데. 직무정지를 그럼 윤석열은 탄핵이 되면 직무정지를 수용하지 않나? 이게 뭐 151석이니 뭐 네. 200석이니 이거 갖고 시비 걸고 그러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내 비겁한 인간이에요. 정말 악질 공무원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덕수는 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그만큼 공무원으로서 대접받은 사람이 40년 없어요. 동안. 아니 그렇죠. 그리고 시작부터 고위 공무원이었고 예. 게다가 국무총리를 2번 했잖아요. 예.
노무현 정권 때하고 또 윤석열 정권에 2번 합니다. 네. 그 사이사이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이를테면 무역협회장을 한다든지 이명박 때는 주한 미국 대사로 간다든지 사실 총리라는 사람이 주미대사로 가는 건 적당하지 않는데 네. 하여튼 자리가 있다면 근사한 대접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네. 김대중 정권 때 뭐 청와대 근무도 했죠. 잠깐 짬이 있어서 공직을 안 할 때는 어디가 있었냐 김앤장에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직자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혜택을 다 누린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럼요. 요직에 올라갔고요. 그것도 이따가 또 뉴스텐션에서 볼 텐데 MB 때는 MB하고 전혀 인연이 없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소망교회 나가가지고 그 인맥 닿아서 MB한테 잘 보였고요. 예. 고향도 이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저기 전라북도인데 전라북도인데 그 YS 정권 때 누군가가 전북 출신이라고 하니까 특달같이 전화해가지고 서울이라고 막 우겨댔고 DJ 정부 들어서니까 전북 전주로 바꿔달라고 네. 그랬다는 거예요. 네. 아이고 정말 참 웃긴 분인데 자 근데 안덕수는 왜 지금 흐름이나 정의나 모든 면에서 윤석열을 부정하고 부인을 해야 될 판에 본인 자신도 그 계엄 국무회의 때 반대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완전히 윤석열 장단에 춤을 췄는지 그 이유를 좀 짐작해 보실 수 있습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가능한 해석은 네. 한덕수 부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덕수 부인이 뭐 역술 점술 쪽 조회가 있다고 그러나 푹 네. 빠졌다고 그러나 그런 거고 예. 그래서 뭐 김건희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추정이 있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하나하나 꺼내는 말이 다 말이 안 됩니다. 이를테면 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라는 거예요. 네. 문제는 여야 합의는 어떻든 국회가 선출해가지고 보낸 거잖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네. 그럼 자기는 선택은 딱 하나거든요. 임명하면 그만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은 333 구조여서 행정부에서 셋, 입법부에서 셋, 사법부에서 3명을 골라가지고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국회에서 보낸 건데 그걸 여야 합의를 가지고 따지면 그럼 헌정 질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례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떠돌고도 있는데 네.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으로 일한 사람 중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보고서라도 채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없죠. 제대로 그럼 다 지금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회에서 표결해가지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돌려보내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겠다. 너희는 합의를 해라라는 건 노골적으로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네. 국회에서 선출을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편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논리도 없고 그다음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고요. 네. 그야말로 노인네 땡깡 정도를 부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왜 그럴까? 예. 모르죠 이건. 이건 정말 이건 수사가 아니면 밝혀내지 못할 것 같아요. 한덕수가 내란에 깊이 관여를 한 것 아닌가. 오전에 예. 김용현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예, 어제. 국방부 장관을 했던 네. 내란 주범이죠. 예. 한덕수에게 사전에 얘기했다라는 걸 오전에 밝혀요. 네. 그 이상한 기자회견도 아닌 기자회견에서. 예, 예. 그걸 듣고 바로 한덕수가 오후에 움직인 거 아니냐. 이거 나도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형사처벌을 세게 받는다. 네. 여태까지는 짐짓 나는 내란하고 별로 관계없어. 국무회의 할 때도 나는 좀 반대하는 편이어서 뭐 이런 거였잖아요. 국회 예. 나와서는 뭐 국민들 앞에 고개도 조아리고 국무회의랄 것도 없는 회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예. 그게 아니라 예.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예. 그다음에 한덕수가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았고 예.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정족수가 되니까 그냥 방망이 두들기고 예. 이거는 계엄된 거야. 예. 해버렸다라고 하면 네. 한덕수가 형사처벌에서 받아야 될 형의 양형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걸 두려워한 것 같다는 게 저 양반 살아서 못 나올 거예요 아마.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또 저 양반은 뭐 독방 주지 않겠어요? 독방이죠. 독거실. 네. 예. 뭐 살만하지 뭐 더 큰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네, 홍고방만 아니면 그러니까 예. 여러 명이 같이 사는 방만 아니면 예. 그건 되게 좋거든요. 예. 독방은 뭐 어차피 작아도 혼자 있기 때문에 네. 여름에도 견딜만 하고 예. 겨울에 여름이 힘들어요. 여름이. 네? 여름이 힘든데 힘들어. 겨울엔 난방도 해줘서요. 예. 냉방은 안 되죠. 냉방은 선풍기가 있는데 네. 아주 더울 때는 그 선풍기가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더운 바람이 나와서요. 그렇죠. 그리고 좁은 공간에 여럿이 있으면 아이고. 너무 힘듭니다. 네, 근데 한덕수는 독방에 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감옥 생활을 하는 거죠.